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하지 멘토입니다. 오늘 휴대시온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전에 나왔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기대를 했었던 그런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즉 어닝 쇼크가 벌어지면서 그동안 아마 우리 주주님들이시라면 무조건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휴대시온의 추세 자체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휴대시온 관련된 직전 영상을 4월 말일 정도쯤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추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23년도 연간 실적이 역대 최대의 실적을 경신을 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24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앞으로 이제 나오는 실적 발표들도 점점점 이런 성장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트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추세 자체가 완벽한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웬걸 24년도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정말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표를 이렇게 받아오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던 추세가 좀 무너진 거 아닌가. 자, 그리고 이 역성작으로 인해서 대하락 추세가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런 부분 말씀을 하나하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 좀 결과론적으로는 일단 이 외국인들의 투심 자체가 좀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외국인들이 좀 많은 물량들을 시장에 던지면서 이 물량들을 우리 개인분들께서 다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수급이 탄탄하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선 외국인과의 기관들의 수급이 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휴대시온의 기관 측의 수급 자체가 그렇게 딱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던 만큼 이 외국인들의 이 매수 물량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수급으로 작용을 해줬는데 이 외국인들의 투심이 좀 꺾였다. 요게 좀 일단은 좋지 못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좀 하나하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망연계 호조 휴대시온 지난해 연매출 361억 달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해가지고 2월 8일 날짜로 이런 이슈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3년도 경영실적은 매출액 36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45억, 거의 46억 원, 이렇게 하면서 22년도 대비해서 매출은 19%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35%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자, 근데 요번에 좀 실적이 이런 부분들을 좀 유지를 해주는 데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도 1분기 매출액 먼저 한번 좀 볼게요. 이 상품과 제품 용역 이런 부분들에서 이 매출 비율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22년도와 23년도 매출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품 쪽 매출도 있었는데 이번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과 용역 쪽 매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매출 총계 여기다 곱하기 4를 하면 얼추 그 1년 연간 매출 성과를 우리가 좀 유출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곱하기 4를 할지언정 22년도와 23년도 매출액보다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좀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이거 용역 부분에서는 곱하기 4를 하면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이 제품 쪽에서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장사를 잘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은 일단 뒷전이고 내가 뭘 팔아야 남기는데 뭘 팔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24년도 1분기 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아마 이렇게 매출액이 좀 잘 안 찍히고 실적이 좋지 못한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이 연구개발 비용이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일단 오해입니다. 뭐냐면 이 연구개발 비용의 요 비율은요 매출액 대비해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이 연구개발 비용의 요 액수를 놓고 보시면 2024년도 때 이렇게 약 44억 원 정도, 23년도 때 약 50억 정도, 그리고 24년도 1분기 때 약 12억 7,400 정도를 하면서 여기다 여러분 곱하기 4를 하면 얼추 비슷한 수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분기 24년도 1분기 때 이런 연구개발 비용적 지출이 많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일단은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은 결과론적으로 11억 정도 적자였고요. 당기순이익도 한 20억 정도, 한 19억 5,100만 원이니까 반올림 했을 때 한 20억 정도 이렇게 좀 손실이 있었다, 적자가 났다. 그래서 여기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와 놓고 딱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매출액 부분에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지 못했죠. 자, 근데 반대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에서 역성장을 했어요. 역성장. 그래서 지금 요거 자체가 지금 우리 휴네시온의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3년도 연간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이런 단기순이익도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해주고 4분기 때 엄청나게 잭팟을 터뜨리면서 23년도 연간 실적을 역대 최고치로 경신을 해주었는데 그런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하고 바로 24년도 1분기 때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유 자체를 저와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 매출액에서 여러분들 일단 매출 원가를 빼시면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셔야 돼요. 그래야 영업이익이 나오는 건데 이 판관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관비가 거의 한 30억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관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 매출 원가와 판관비 좀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은 이 매출 원가는요, 원재료 비용이나 또 어떠한 상품이나 솔루션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투입한 금액을 저 매출 원가에 산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마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공장을 설립하면은 뭐 설립 비용부터 해가지고 뭐 공장 임대료, 그리고 그 공장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인부님들의 임금 같은 것들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고요.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포장 다 하고 이 제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팔기 위해서 그냥 내가 두 발로 이렇게 뛰어다닐 수는 없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광고를 할 것이고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R&D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 연구원들의 임금, 월급들, 그런 인건비도 이 판관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 자, 결과론적으로 이 판관비가 30억 정도 집계가 됐는데 이 매출액은 54억밖에 기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장사 자체를 잘 하지 못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판관비 비용 통제를 잘 못하면서 영업 마진율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24년도 1월달 들어오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다 23년도 연간 실적이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이 실적 성장성에 관련된 이 기대감들이 차트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올라온 거거든요. 자, 근데 요때 이후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가 우리 휴네시온의 24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요때부터 상승했던 상승분 다 반납하는 주가 조정이 나왔죠. 이게 다 실망 매물로서 시장에 많이 좀 출하가 된 겁니다. 자, 근데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건 오늘장에선 4%가량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요때도 기점으로 해서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딱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런 수급들이 들어와 준 딱 그 지점이에요. 그리고 딱 그 지점만큼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주가 상승은요, 우리 휴네시온의 어떤 개별적인 어떠한 호재거리 이슈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요 구간 근처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수급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